경제 산업과 민생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한 대책을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이 큰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 또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 산업과 민생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한 대책을 빠짐없게 또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중동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나 또 해운 같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신속하고 폭넓은 정책금융 지원을 서두르기 바랍니다. 네,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세밀하게 챙겨달라 당부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예, 일단 가장 먼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강조했는데요. 관계된 국가마다 우리 국민들이 주재원이나 출장으로 가 있는 분들이 워낙 많고 유학생도 그렇고 여행객 등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의 상황을 좀 빠짐없이 파악하고 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 철수 대책도 치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방국들 간의 공조도 또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고 군용기라든가 전세기 등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도 시사를 했고요. 지금 중동 해역에 우리 선박들도 몇 척 아직 발이 묶여 있는 선박들이 있는데 선박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또 이럴 때 가짜 뉴스가 퍼지는 이런 것들도 우려가 되는데요. 네. 가짜 뉴스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거나 이걸로 사기를 치는 행위, 또 에너지 수급 관리까지 해서 광범위하게 좀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또 주식시장은 하루 만에 급 반전을 보였는데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죠.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도 주문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고. 주식시장도 어쩌면 너무 계속 상승만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조정을 하면서 가야 탄탄한데 너무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상승만 2배가 넘게 하는 바람에 사실 매우 불안정한 측면이 좀 있었죠. 근데 이번 기회에 어쩌면 좀 단단하게 다져지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 필요한 조정을 겪어서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코스피는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었는데 하루 만에 가파르게 반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단단하게 다져가자라고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국 이란 사태가 터지고 나서 우리가 3일절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네. 다른 증시보다 좀 늦게 시작을 했고 첫날 장 열리고 나서부터 우리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이틀 내리 급락하더니 어제 하루 만에 다시 급반등하면서 코스피가 9% 넘게 급등했습니다. 네. 490포인트 상승해서 역대 최대 상승폭을 또 기록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틀 전에 낙폭이 컸을 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더니 어제는 그 매수 사이드카가 또 반대로 발동되기도 했거든요. 예. 이재명 대통령 그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라는 말을 수차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경제 체질 개선을 주문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주식시장이 물론 뭐 백날 첫날 이렇게 고공행진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조금씩 다지고 가야 더 건강한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도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너무 계속 상승만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좀 조정을 하면서 가야 탄탄하게 좀 할 수 있는데 너무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상승으로만 가고 그 상승만 2배 넘게 하는 바람에 좀 매우 불안정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이 부분도 신속하게 집행할 걸 주문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예, 이 시장 안정 프로그램은요, 그 금융시장 변동성이 너무 확대가 되거나 위기 상황에 이 대비해 놓는 그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인데요. 가령 이런 겁니다. 뭐 채권, 단기 자금 시장 유동성을 확보한다거나 뭐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 연착륙을 지원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좀 중동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졌고 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이 대통령은 이 미리 마련해둔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주문을 했고요. 네.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 인해서 당장의 유가도 그렇지만 항로를 우회하면 그만큼 이 물류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좀 정부가 좀 관리할 게 많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 유포라든지 시세 교란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주가 조작 엄단하겠다고 밝혔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그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보는 시대,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는 시대는 갔다. 주가 조작했다가 세무조사 받고 검찰 고발을 당하게 된 이 패가망신이라고 헤드라인이 달려있는 기사를 또 링크를 했어요. 네. 근데 이 기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국세청이 주가 조작 같은 걸 해서 시장 교란한 27개 기업과 관련자 200여 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했고요. 총 2,570여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예컨대 뭐 한 기업 사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없어가지고 회사가 막 상폐될 위기에 놓였거든요. 그런데 네. 다른 업체하고 공모를 해서 허위 매출을 공시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적발이 됐고 또 다른 회사 사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 직전 주식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했는데 이게 이제 폭등을 하고 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막 100억 원 이상의 그런 차익을 얻게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게 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발 사례, 이번 적발 사례가 담긴 기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링크를 한 것이고 네. 이 자체로 사실은 저 X에 띄운 메시지 자체가 어떤 선제적인 경고성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 교란자에 대해서는 뭐 엄벌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그 금융시장이라는 게 상황이 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거지만 이 정부가 어떤 교란에 대해서는 최대한 잡아내고 묵묵하게 좀 체질 개선을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좀 뒷받침하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네, 또 기름값도 들썩이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값 급등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민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유소 석유류 가격이 하루 만에 지금 200원 넘게 오를 때도 있다는데 요거에 대한 대응 방안과 대응 부처는 어디예요? 어디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대통령 지금 그 석유 사업법 23조에 보면은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는 최고 가격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담합 조사를 할 겁니다. 가격이 높은 주유소에 대해서는 그래서 담합으로 인정되면은 또 가격 재조정 조치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법에 따라서 저희들 매점 매석이 일어난다면은 또 저희들이 매점 매석에 따른 시정 조치 또는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을 어겨서 얻는 이익은 환수한다. 그럼 현재 상태로 할 수 있는 건 가격 지정을 빨리 하는 거네요.
그 과거에는 보니까 석탄, 뭐 연탄 등을 아주 예외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뭐 예외적 상황이니까 지역별로, 유류 종별로 네. 좀 현실적인 최고 가격을 신속하게 지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네, 전쟁이 터지고 나서 기름값이 바로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침, 점심, 저녁 기름값이 다르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3월 5일 어제 정오 기준인데요. 그 휘발유 가격 전국 평균 가격이 전날보다 44.98원 올랐고요. 네. 경유는 전날보다 82.03원 올랐습니다.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게 3년 7개월 만의 일이거든요. 네. 휘발유는 닷새 만에 126원이 올랐고 또 경유는 무려 210원이 급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특히 물가가 높은 이유, 서울권 주유소가 또 워낙에 비싸기도 한데 여기는 이제 경유나 휘발유나 다 1,900원대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네. 그대로 놔두면 사실 오늘도 내일도 얼마든지 뭐 그냥 당장 1,900원대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업계에서는 이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면은 휘발유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 선을 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기를 틈타서 가격을 올리면 안 될 텐데 석유 판매 가격 최고액 지정을 신속하게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특별 기획 검사를 실시한다고요? 예, 먼저 이 산업부가 그 점검회의를 개최하면서 이 자리에 뭐 정유업계, 주유소업계도 같이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석유사업법을 적용을 하면 최고 가격을 지정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석유사업법 중에서도 23조를 보시면은요, 석유 수입 판매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지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정하고 위반할 시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또 물고 거기에 네. 대해서 그 초과이익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 석유를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거 이런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서도 또 적발을 이렇게 단속에 나서고 유통 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를 혼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석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네, 보통 유가 반영에는 시차가 있다고 하는데 저렴하게 사오고 나서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어요. 예, 이게 원래 미국 이란 사태가 터진 게 우리 날짜로는 지난 주말 때였고, 근데 벌써부터 며칠 전부터 그냥 이제 주유소 가시는 분들이 너무 체감을 빨리 하고 있어요. 네. 몇백 원씩이나 뛰었다라는 건데 이제 이 부분도 이해한 것이고 또 하나 이제 가격이 뛴 급등폭이 너무 커요. 예. 통상적으로는 이제 리터당 일평균으로 봤을 때는 소수점으로 올라가고 네. 일주일 간격으로 우리가 텀을 봤을 때는 그때 이제 10원 안팎에서 변동을 하던 그런 추이를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개별 주유소에서 100원, 200원 단위로 뛰기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시차, 어떤 원래 국제유가가 국내 주유소까지 소매 가격까지 반영이 되는 거에는 2, 3주의 시차가 걸리고 네. 왜냐하면 지금은 과거의 거에 재고분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2, 3주 그리고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시차를 무시하고 바로 적용이 됐다는 것은 여기서 그냥 폭리를 취하는 것의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국제뉴스가 들리자마자 주유소마다 이제 올리고 있는 건데 물론 뭐 정유업계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도 뭐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원가 올린 거보다 개별 주유소가 마음대로 책정을 해서 저렇게 올리는 거는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뭐 억울하다는 뭐 얘기도 하고는 있는데 네. 다만 이런 불안한 정국을 이용해서 이제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산업부도 이 업계와 긴밀히 소통을 해서 국내 재고 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